앞선 내용에서는 수급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수급을 통해 매매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수급을 실제 매매 판단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매매에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오를지, 내릴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이 허용하는 대응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급을 단독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급을 기준으로 시장과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 위에서 매매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본다는 것은 방향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매매에서 정리해야 할 요소들을 줄여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수급이 붙는 구간에서는 첫째로 시간 계획이 정리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흐름이 단기 반등에 그치기보다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매매는 빠른 회전보다 보유 관점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수급이 단발적으로 찍히는 구간에서는 매매의 기대 기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수급은 보유 기간을 결정해주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둘째로 기대치가 정리됩니다. 수급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고 여러 주체의 참여가 확인되면 시장이 허용하는 기대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이때 매매는 작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흐름의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됩니다. 반면 수급의 크기에 비해 가격 반응이 제한적일 경우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매매의 목표 역시 보수적으로 조정됩니다. 수급은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정리해줍니다. 셋째로 리스크 관리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수급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손절 기준은 단순 가격 이탈이 아니라 수급의 훼손 여부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수급이 빠르게 소멸되는 구간에서는 같은 가격 조정이라도 매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급은 손절과 정리의 기준을 차트 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수급을 본다는 것은 매수 이유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보유 기간, 기대 범위,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요소들이 정리된 상태에서의 매매는 판단이 단순해지고 대응은 계획에 가까워집니다. 수급은 매매를 복잡하게 만드는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매매에서 고민해야 할 항목을 줄여주는 정리도구로 기능합니다. 수급을 바라볼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착각은 수급을 원인으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오르고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식의 설명은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결과를 거꾸로 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급은 가격을 만들기보다 가격 변화에 참여한 주체의 흔적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고, 이 순서를 바꾸면 해석은 쉽게 단순화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외국인, 기관은 맞고 개인은 항상 틀린다는 인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정보와 자금 규모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매매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 역시 포트폴리오 조정, 환율, 지수 편입 편출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때의 매매는 개별 종목의 방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급 주체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급이 어떤 목적과 환경 속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순매수는 상승, 순매도는 하락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같은 순매수라도 가격이 오르는 순매수와 가격을 눌러가며 이루어지는 순매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순매도 역시 분산 정리인지 방향 전환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집니다. 수급 숫자만 보고 방향을 단정하면 수급의 결과만 보고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하루 수급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일 거래일의 수급은 가격 변동의 배경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흐름의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벤트성 수급이나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작동한 날의 수급은 이후 며칠간의 누적 흐름과 함께 보지 않으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수급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읽어야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착각은 수급과 가격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수급이 좋으니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나 수급이 나쁘니 곧 빠질 것이라는 해석은 현실의 시장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은 가격과 동시에 해석되어야 하고, 가격의 반응이 수급의 의미를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수급이라도 가격이 버티는지 밀리는지에 따라 시장의 의도는 다르게 읽힙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수급을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급은 다음 움직임을 정확히 맞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떤 참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수급을 통해 미래를 단정하려 할수록 해석은 거칠어지고, 수급을 통해 현재를 정리하려 할수록 판단은 정교해집니다.
이 차이가 수급을 활용하는 투자자와 수급에 휘둘리는 투자자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착각은 수급이 매매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수급은 매매의 책임을 덜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수급을 보고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수급이 좋아 보여도 관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수급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급은 답을 주기보다 판단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결국 수급에 대해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을 특별한 비밀 정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수급을 활용한 매매의 출발점은 수급으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수급은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기보다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성격의 자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구분하게 해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기준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가입니다. 개인 수급이 중심인 구간은 가격 반응이 빠르고 변동성이 크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중심이 되는 구간은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면 같은 차트에서도 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 개인 수급이 주도하는 종목을 중기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기관 수급이 쌓이는 종목을 단기 대응으로만 접근하는 매매는 자연스럽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과 가격 반응의 관계를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수급이 유입되는데 가격이 밀리는지, 수급이 빠지는데도 가격이 유지되는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는 물량 소화 과정일 수 있고 후자는 시장이 해당 가격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활용한 매매는 숫자의 크기보다 그 숫자에 대한 가격의 태도를 읽는 데서 정교해집니다. 가격이 큰 상승을 보일 때 대량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매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적 흐름을 기준으로 한 매매 설계입니다. 하루 이틀의 수급 변화로 매매를 결정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수급이 가격 구조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완만하게 누적되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개인 수급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몰린 구간에서는 작은 이탈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누적 흐름은 보유 기간과 비중 조절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급을 진입보다 관리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이 좋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가기보다 이미 보유 중인 종목에서 수급 변화가 나타날 때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하는데 수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특히 상승 과정에서 수급 주체가 바뀌는 시점은 추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수와 함께 읽는 수급 활용입니다. 개별 종목의 수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수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수급은 단발성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수 흐름이 안정적인 국면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수급도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을 활용한 매매는 항상 이 수급이 시장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을 활용한 매매의 핵심은 행동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수급을 많이 볼수록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 이상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수급이 애매하게 섞여 있거나 주체가 자주 바뀌는 구간에서는 관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수급 구조가 단순하게 정리된 구간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매매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수급을 활용한 매매란 수급을 믿고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수급을 통해 시장의 성격을 파악한 뒤 그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매매입니다. 수급은 그 자체로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같은 외국인 매수라도 어떤 재료 위에서 발생했는지, 시장 전체가 확장 국면에 있는지, 축소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재료가 확장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수급이 흐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재료가 소멸 단계에 접어든 구간에서는 같은 수급이 오히려 정리의 신호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급은 단독으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가격 재료 시장 환경 위에 놓였을 때만 기준으로 기능하는 요소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수급을 바라볼 때 수급은 매수의 이유가 아니라 현재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리 국면에 가까운지를 가늠하는 판단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급을 하나씩 살펴본 이유는 수급이 주가를 맞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매매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은 방향을 예언하지도 않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시장과 종목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 역할을 합니다.
수급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샀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급이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매수라도 가격을 밀어올리는 매수인지 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매수인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급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재료로 쓰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급은 종목을 고르는 도구라기보다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개인 수급이 주도하는 종목에서는 짧은 호흡과 빠른 대응이 어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누적되는 종목에서는 조정과 시간을 감안한 접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분이 서명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매매 계획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수급을 활용한 매매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하지 않을 구간을 분명히 구분해준다는 점입니다. 수급 주체가 자주 바뀌고 가격이 그때그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굳이 개입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급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격 반응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대응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수급은 매매 기회를 늘리기보다는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결국 수급을 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힘의 분포를 읽는 작업입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물량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가격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매매는 감각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정리하면 수급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리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어울리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수급은 가장 실용적인 정보로 기능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수급은 더 이상 흔들리는 숫자가 아니라 매매를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앞으로 수급을 보고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